자, 오늘 국세기본법 마지막 타임 합시다. 국세기본법 오늘 하면 끝나는데,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거나 세무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국세기본법의 중요성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실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제11장에 납세의 권리보호와 11장이에요. 그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리보호와 보칙에 대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리보호와 보칙에 대해 정리하는데, 이제 이 중에 개정 내용이 하나가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이 보칙 파트에서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 이제 이 보칙 부분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부분이 명단 공개가요 어디로 갔냐면 명단 공개가 국세징수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세무사 시험에는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보호 보칙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크게 이제 3개 또는 4개 주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거를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리해야 될 부분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세무조사는 이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조세에 대한 은닉 또는 탈루 등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조세 공평률을 신뢰하기 위해서 뭐 하는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은닉 탈루된 세액을 찾는 행위를 세무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세무조사 부분은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 세무조사는 뭐예요?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즉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정리할 부분은 뭐가 있냐면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부분은 보칙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칙에서는 납세 관리인의 선임이라든가 고지 금액의 최저한이라든가 또 장부 서류의 보관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개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첫 번째 이제 납세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왼쪽으로 이제는 과세관청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과세관청은 뭐랍니까? 국민에 대해서, 국민은 이제 납세물을 지게 됩니다. 헌법 제38조에서 납세물을 지는 것이고요. 조세 종목과 세율은 제59조에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세관청이 공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세액이 부과 또는 징수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뭐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공권력에 대한 남용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세 부과 징수를 하면서 우월적 지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의무 관계가 평등한 게 아니라 이쪽이 높아요. 이쪽은 낮고, 오케이? 우리 세법의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 조세도 채권 채무 관계야. 그러면 이렇게 과세관청 힘을 좀 빼고 국민의 힘을 좀 늘려놔야 되겠지. 이런 이유에서 필요한 게 뭐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라는 겁니다. 즉, 이 모습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치?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다? 세무조사를 할 때도 반드시 헌법의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라. 또 과세 적부심사를 할 때에도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뭐하라? 과세를 하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보칙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납세자 권리보호에서 양대 주제가 있다면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헌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라. 오케이? 그리고 나서 과세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과세 전에 해당 과세 여부가 정당한지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는 과세인 적부심사 청구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세무조사에서는 그닥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가서 세무조사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누가요? 그치? 과세 관청이, 관청이, 그치? 자, 뭐를, 그치? 우월적 지위에서, 그치? 지위에서 뭐 하는 것이다. 지위에서, 과세, 그치? 자, 뭐가 됩니까? 조세. 탈루라든가 또는 그치? 은닉이라든가 은닉 등을 발견하고 혹시 또는 조사하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또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 그치? 결정이나 또는 그치? 경정을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무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보시죠. 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한다? 납세자 권리 현장을, 그치? 납세자 권리 현장을 뭘 해야 됩니까? 현장을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납세자 권리 현장 선생님 무엇입니까? 오케이? 정리하면 되겠죠. 의의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죠? 납세자의, 그치? 자, 뭐를? 헌법상 권리를, 그치? 선언한 뭐를 말한다? 문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납세자 권리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납세자 권리 현장을 제정하고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교부 사유를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무조사를 할 때, 오케이? 또 하나는 혹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그지 교부할 때는 뭘 해야 한다. 그지 자, 당연히 그지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위법한 세무조사가 될 것인가? 교부하지 않고 뭐 했다는가? 세무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뭐다? 그지 자, 보세요. 자, 이 납세자 권리 현장은 선언적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혹시 위법한 건 전혀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대법원 판례에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무조사에서 자, 일반적 원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세무조사를 프로세스대로 정리한다면 뭐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지켜야 될 세무조사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케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건 세무조사에 있어서 세무조사의 요건 또 방법도 그죠 절차 등은 반드시 뭐예요? 오케이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근거를 두지 않았다면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무효를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요건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당연히 무효를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세무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 통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15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세무조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사에 있어서 뭐 특수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죠? 자, 항상 납세자는 뭐가 된다? 오케이? 성실성이 추정되는 겁니다. 납세자는 뭐가 되는 것이다? 성실성이 뭐가 되는 것이다? 추정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실성이 추정되는
되기 때문에 자, 성실하지 않다고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가? 과세관청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국세 기본법에서 성실성 추정에 배제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무 공무원의 객시 금품을 제공했다든가 고의로 은닉 탈루를 했다든가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배제 사유를 제외하고는 납세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들 정리하면 되겠죠. 또 같은 세목 또는 같은 과세 기간에 재조사가 뭐가 되는 것이야? 금지가 되는 겁니다. 재조사 금지도 배제 사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의의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뭐 하는 것이다? 같은 세목이나 세목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서 미시예요.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또는 중복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조사 금지를 중복조사의 금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물론 여기에도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는가? 배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과세 기간 이상과 관련해서 뭐 잘못이 있다든가 또 세무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무조사의 종류로 가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세무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가 존재합니다. 이를 정기조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수시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위한 조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종류로 해야 될 건 정기 선정의 조사의 사유 세 가지는 꼭 머릿속으로 넣어놓으셔야 돼요. 자, 성실성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근 사과세 기간 이상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 그거는 정기 선정의 조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 간다면 세무조사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대원칙이 뭐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원칙은 통합조사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통합조사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부분조사를 할 수도 있고 부분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 등도 그리고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세무조사의 특수문제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지는 거예요. 자, 뭘 지는 것이다? 결과 통지 의무를 지는 겁니다. 얼마 내에 지는 것이다? 20일 이내에 결과 통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또 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납세자의 내부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있다면 장부에 반환 의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반환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다면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세무조사는 이 정도 하시면 충분히 정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유 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다룰 내용은 세 번째 다룰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세 번째 다룰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 가서 한번 가 보도록 하시죠. 자, 세 번째 가서 과세전 적부심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잡고 오셔야 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과세관청이 과세 전에, 그지? 자, 뭐 하는 것이야? 납세자가 과세 전에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지? 납세자가, 그지? 자, 누구? 과세관청의 과세 전에, 과세관청에, 그지? 과세, 그지? 전에, 그지? 그 과세에, 그지? 과세에, 그지? 자, 뭐를 부 여부를, 그지? 여부를, 그지? 심사해달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지? 청구를 뭐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과세인 적부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세인 적부심사의, 그지? 청구의 사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 세무조사에 대한 뭐를 받았어요? 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야. 또 하나의 사유는 뭐가 될까?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 또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자,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이 자가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과세 전에 그 과세 적법 여부를 한번 심사해달라. 적부 여부를 심사해달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야. 과세인 적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심사에 배제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제 사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혹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법에 따라서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 혹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 수시부가 사유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수시부가 사유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든가 또는 국세부가 막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는 과세인 적부심사 청구가 배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과세인 적부심사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과세인 적부심사에 결정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 통지기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 결정의 종류부터 볼까요? 결정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채택, 두 번째는 불채택, 이거부터 갈까요? 각하로 먼저 가는 게 좋겠네.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 결정. 두 번째, 불채택. 또 하나가 뭐가 존재한다? 채택. 채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 있어요? 오케이. 재조사 결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 채택은 전부 채택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때 결정 통지 지연이 있게 된다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결정 통지 지연이 있게 된다면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돼요. 청구일부터 얼마? 30일 이내 해야 되는 것이야. 근데 결정 통지가 지연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항상 뭐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 지연 가산세, 자, 뭐를 50%를 뭐야 된다, 감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결정 통지는 얼마?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했다면 여러분이 뭐에 대한 내용까지 끝냈어. 과세인 적부심사까지 끝냈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네 가지가 존재할까요? 보칙 규정이 존재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보칙에는 이제 크게 네 개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 납세, 관리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리인에 대한 내용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은 고지금액의 최저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한은 얼마가 될까? 1만 원 미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납세 관리인은 필수적 선임이 필요한 경우하고 임의적 선임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선임이 필요한 경우하고 임의적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 두 개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장부액
보관기간은 그지? 자 보세요. 그지? 신고 기한으로부터 항상 작성일이 아니에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얼마가 되는 것이다. 5년간 장부를 보존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뭐가 있나? 오케이? 납사 권리보호 보칙에 대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결과 통지 의무에서 20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뭐예요?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시에도 결과 통지 의무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야. 이거를 많이 출제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납사의 권리보호와 보칙에 대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야.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세무조사와 그치? 이 과세인 적부심사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 과세인 적부심사의 청구 배제 사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국세 부과 채택과 만료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택을 하게 될 때는 전부 채택과 일부 채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정 통지가 지연되게 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 50%를 감면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사 권리 현장에 대한 부분이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또 적법 절차 원칙, 이건 대부분 판례견이에요. 세무조사의 요건, 또 방법, 절차 등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치주의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또 사전 통지는 15일 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특수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게 재조사 금지에 대한 내용 나와. 그치? 또 세무조사의 종류에서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의 사유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방법도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요. 폐업 시에도 결과 통지 의무가 있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64페이지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교재가 한 640쪽, 30쪽 정도 되니까요. 10분의 1 정도를 이미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법소부가 좀 양이 많지만 국기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책을 워낙 컴팩트하게 써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권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에 관해서 당연히 이런 혐의가 있다면 재조사할 수 있겠지. 2번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죠. 다른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걸 세무조사는 재량행위의 일종이 됩니다. 물론 재량행위지만 기속행위적 측면도 있어요. 이유는 적법 절차 원칙과 국세기본법에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량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재량권의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3번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함에 있어서 거래처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겠죠. 옳은 질문. 자, 4번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했다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되겠죠. 5번 납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가 폐업했답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결과 통지문은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틀린 지문. 2018년도 회계사 시험을 현재 세법에 맞게 제가 수정해 놓은 거예요. 2번 갑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한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죠.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조사를 당연히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범칙 사건에 있어서도 뭐 하는 것이다. 오케이? 납세자 권리 현장을 재정 교부해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는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야. 그지? 이렇게 안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갑시다. 국세 환급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랍니다. 당연히 이거는 같은 세무이 같은 과세 간에 재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3번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중지 기간 중에는 납세에 대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 조사 그 제출을 요구할 수가 없겠죠. 왜?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는
공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세무조사는 납사의 사업 관련해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통합조사 원칙이 작동되는 것이다. 자, 5번 세무공무원 납사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어. 국내 주소 고소를 두고 있잖아. 그때는 통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때는 통지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근데 통지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됐죠. 공인회계사 시험은 반복되죠. 이론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갑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답니다. 같은 세무 및 같은 과세 간에 재조사를 할 수 있겠죠. 2번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답니다. 세무조사 후에 사후조시죠. 폐업한 경우에도 뭐 통지 의무가 있다. 근데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됐죠. 왜 이 문제를 많이 출제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세법에 있어서 세법 교수들이 실제로 조세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계속 기출 문제만 가지고 울거먹는가. 그래서 공인회계 세무사 시험도 80점 정도 맞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세법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3번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람이 있어서 거래처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겠죠. 4번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했다면 당연히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5번 세무공무원은 적정한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죠.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절대 남용하면 안 됩니다. 걔를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끝. 그지? 4번 가서 정리합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공무원은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오케이? 당연히 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기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 세 가지 사유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근 사과세기간 이상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에 의한 조사의 경우 이 세 가지 당연히 옳은 지문이 됐죠. 4번, 2번 지문 봅시다.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외에 수시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겠죠. 옳은 지문. 3번, 세무공무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답니다. 그때는 뭐 같은 세무 및 같은 과세 간에 재조사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 자, 4번, 세무공무원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겠죠. 옳은 지문. 자, 5번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해설도 깨끗하죠? 그래서 꼭 이렇게 공부하기를 바라요. 이제는 5번 문제 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기 선정 방식의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항상 세무공무원의 객관적인 기준과 또는 방법에 따라서 그 대상을 선정해야 되겠지. 옳은 지문. 적법절차 원칙에 대한 내용이야. 2번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서 자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걔를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의해서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과세관청과 아무 상관이 없는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도 전혀 아니라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5번, 2번이 답이죠. 3번 세무조사에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화재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조사를 받기 곤란하답니다. 그때는 세무조사에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4번 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익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의 100억 원 미만인 납세에 대해서 명의위장 방법입니다. 원래 100억 미만이면 20일 이내 기간에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 한 차례 안에서만 20일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명의위장 방법이 있었으니까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가 있었다는가. 그때는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가. 옳은 지문. 자, 5번 세무공무원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당해 과세관 이외에 다른 과세가 보자마자 뭐 재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됐죠. 이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 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제공을 알선했답니다. 그때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겠죠. 옳은 지문. 옳은 지문이에요. 2번 세무공무원이 납세 의무자의 2021년도 소득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세목 밋이에요. 밋.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은 세목에 대해서 같은 과세기간을 제조사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된다는 거.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 수익금액 뭐가 돼? 사업소득이 됐죠. 또 2021년도 소득세에 대한 음식 수익금액 사업소득이 됐어. 그럼 종합소득이 됐어. 그럼 같은 세목인 소득세가 돼. 이거는 제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야. 그치? 당연히 제조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틀린 지문이죠. 3번 세무공무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액의 별도의 통지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나? 그치? 먼저 확대하더라도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4번 세무공무원은 국외 자료의 수집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죠. 세무조사의 중지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가?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5번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81조 4 제1항 그 자체로도 뭐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야. 그게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번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할까요? 국세기본법상 제조사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혹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중복조사, 제조사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2개 이상 과세기관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어 제조사할 수 있겠죠. 옳은 지문.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국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도 재조사할 수 있죠. 그치? 틀린 지문.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3번 세무공무원의 조사인가 국세청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 현지 확인이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겠죠. 현지 확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공권행사가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세법에서 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4번 제조사의 허용사인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때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야. 그치? 근데 필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죠. 5번 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 취득한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종로세무서는 같은 세목이 같은 과세기간에 재조사를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거는 청이 똑같아. 보시죠. 우리가 서울청 밑에 종로세무서가 있는가? 그럼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재조사를 할 수 없는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끝. 이제는 8번 가서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보세요.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세 범칙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국세를 포탈할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구한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날부터 국세부가 채취가 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남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사실 8번 문제는 더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9번에 또 똑같이 나오니까. 그치? 9번 가시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채취가 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이 남았어. 그때는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과세는 적부심사 청구가 배제가 되면 6개월이 남았다면 이거는 가능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과세는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치? 자, 2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어요. 그때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3번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 사업 관련해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죠. 옳은 질문. 자, 4번 세무공무원은 법에 따라 세무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행정법에서 이제 행정청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게 때는 할 때는 항상 문서주의에 따르는 거예요. 자, 5번 세무공무원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납사 권리 현장에 수록된 문서를 내줘야 되겠죠. 자,
자, 5번 세무공무원은 끝났네. 그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가서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중 장부 등의 보관금지, 즉 반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이 부분은 너무 혹시 디테일한 문제를 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10번 문제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는 안 나오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1번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 조사를 제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의 장부 등을 세무관세 임의로 보관할 수 없나요? 그 외에도 보관 금지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번 세무공무원 납세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부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 소지자,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임의 제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 없이 보관할 수 없는 거예요. 3번 납세자 등 조사 목적이나 조사 범위와 관련함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세무공무원의 일시 보관을 장부 등에 제외할 것을 당연히 요청할 수 있겠지.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장부 등을 일시로 보관할 수 없을까? 법령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 4번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서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해서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을 했답니다.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옳은 지문이 됐죠. 자, 5번 가서 정리합시다.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했답니다. 7일 내 반환이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되는가?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11번 문제도 현재도 출제될 수 없는 유형인데 그래도 알고 가세요. 자,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비밀 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뭐예요? 혹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 자, 법률에서 우리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소득세 자료, 또 법인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부가세, 지방세 중에 지방소득세예요. 방금은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1번입니다. 자, 2번 국가기관이 조세 쟁송이나 조세범 소출을 위해서 요구를 했답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이야. 3번 세무공무원 간의 질문검사에 필요한 가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돼. 오케이? 자, 4번 국회 소관 상임위가 제출을 요구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국회법에 정해진 사유만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소관 상임위 제출에 대한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 거야. 자, 5번 법원이 제출 명령에서 그때는 제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12번 가서 이제 문제를 가서 정리합시다. 자, 보시죠. 국세기본법상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기간을 경과했답니다. 이미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겠죠. 청구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당연히 심사하지 않겠죠. 왜? 형식적 요건이 미비됐으니까. 이때는 형식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오케이? 벌채택은 뭐예요? 역시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내리는 결정이야. 그치? 자, 이때는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조사 결정도 뭔지 아시겠지? 자, 청구의 이유가 없다면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 옳은 지문이 됐죠?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채택하다는 결정이죠. 자, 5번 청구의 일부 이유. 이것도 일부 채택입니다. 그래서 채택은 전부 채택과 일부 채택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놓기 를 바랍니다. 13번 문제 가서 이제 정리합시다. 자, 국세기본법상 과세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서 조사 대상자 외자에 대한 과세 자료 및 현지 확인에 따라 세무장이 과세하는 경우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겠죠. 옳은 질문. 2번 세무장에게 과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법령과 관련해서 국세청장의 유권에서 변경이 필요했답니다. 그때는 국세청장에게 과세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겠죠. 3번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또는 과세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제출한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랍니다. 그때는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겠죠. 자,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얼마 30일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되겠죠. 자, 5번. 과세 일구 통지를 받은 자, 과세인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한 세무서장에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걸 신청했답니다. 그때는 즉시 결정하는 거예요. 그치? 이거를 조기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개월 이내 결정이라는 건 없어요. 그치? 이렇게 정비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번 문제는 그치? 앞으로 국세징수법으로 갈 내용이니까 국세징수법에서 보는데 항상 국세징수법의 내용 중에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넘어가도 되는데요. 그치? 고액 상습,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국세징수법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정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합니다. 자, 이때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근거가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 근거는 전부 다 국세징수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으로 혹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얼마? 2억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감치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30일 이내 기간 동안 부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요건은 똑같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건 뭐예요? 체납 발생일부터 얼마 1년을 그지 똑같습니다. 1년을 경과하고 그지 엔드입니다. 엔드예요. 그지 그리고 체납세액이 얼마 그지 2억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그지 이자들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내년에 이 감치제도와 관련해서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명단 공개에서 그지 배제가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자, 30%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30% 이상 납부를 한 경우에는 역시 이 명단 공개 배제 사유가 됩니다. 또 하나 국세 불복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불복 중에는 뭐 하는 것이다? 명단 공개가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 또 하나 이 감치제도라는 건 뭐냐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합시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역시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법관의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이야? 영장에 의해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는 제도다? 구금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감치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감치를 하게 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자유에 대한 즉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 거예요.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감치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검사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고, 검사는 다시 한번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검사는 다시 한번 법관에게 신청을 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30일의 기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4번은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세징수법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세무사 이 시험 문제는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의 다음 거주자 갑의 자료에 따른 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를 1억 원을 법령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답니다. 자, 1억은 대상이 되지 않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2억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이 되질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럼 답 보시죠. 1번 국세청장
공정한 비밀 유지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인적 사항이나 체납의 국세 취직 명세 등을 공개할 수 있나? 안 돼. 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했지만 체납세액이 2억 이상이 아니야. 이 두 개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지 이 명단 공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치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야. 이 두 개는 공통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명단 공개에 대한 제도하고 감치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국세 기본법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현재 아마 5월 하순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징수법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가세법으로 넘어가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수업을 우리가 법소부를 맞춰놓고 나서 국세징수법 등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렸는데 부가세법을 가게 되면은 이론 문제는 다 푸는데 계산 문제는 반만 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